않습니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런 교착 상태, 그건 이제 당정 간의 교착 상태가 될 것이고요. 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그 야당 보고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네. 야당 입장에서 이런 여론을 보면 그렇게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하는 걸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예. 바로 국민 많은 분들이 중도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야당은 뭐 하는 당이냐. 예. 왜 이런 여론이 있는데 예. 왜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하기 때문에 야당을 향해서. 예, 야당도 그러면 아니 야당이 등 떠밀려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야 그게 이제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예. 그 한동훈 대표는 3대 요구를 한 거예요. 김건희 예, 예. 여사를 향해서. 그리고 야당은 지금 3번째 특검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도 그 여당도 살아야 되니까 제 예, 느낌상은 예. 뭐 지방선거도 좀 해야 되고 내년에는 뭐 작은 총선급 재보궐이 있다고 하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네. 사실은 국민 여론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각자 여든 야든 예. 각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변화와 결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 언론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의 판단과 결정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예. 내외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주변을 좀 취재해 보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긍정적이지 분위기가. 않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뭐 이거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예. 대통령은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중앙일보의 요구인데 대통령이 비장한 결단을 해라. 예.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비장한 결단을 하겠다. 뭐 주변에서는 별별 얘기가 뭐 많이 들립니다. 어제 뭐 저희 김준일 평론가 오셔서 뭐 제가 옮기기도 민망한 수준의 뭐 결단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 참모들의 얘기인 것이고요. 중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 김건희 여사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활동을 진짜 중단하거나 이런 뭐 명태균 의혹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뭐 그밖에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예컨대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을 정리한다거나 이건 아니지 않겠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네.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결단을 이 신용하고 진정성은 다 국민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식별해냅니다. 그럼요. 금방 식별하죠. 예. 대충 뭐 하는 척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여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완전히 다 보여주고 그리고 수사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론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론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이걸 수용할지는 봐야죠. 네. 예. 아까 그 대통령 탈당 말씀하셨어요. 예. 이 정도 되면 여당에서 탈당 요구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준의 어떤 여론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탈당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탈당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번 정부의 기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여의도 내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당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말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탈당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럴 때의 국민적인 충격은 사실은 이제 여의도가 용산을 이제 놔줬구나. 놔줬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용산은 그러면 자유로운 거는 아니고요. 네. 자기의 방패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외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여론에 경청을 해야죠. 여론을 경청하고 민심을 그대로 받들고 가야죠. 네. 근데 그 김재섭 의원이 이제 젊은 청년 의원인데 국민의힘에 어떻게 맨날 우리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방탄정당이다라고 비판하고 흉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부인 방탄정당이 됐다라고 이제 자조 섞인 주장을 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방탄이 뚫리게 되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또 최혜병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과 부인에 관련된 그런 특검을 방어해줄 집단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유통기한. 예, 유통기한이 이제 그 은혜를 좀 입으면 네. 그 이 의원들이 쉽사리 그렇게 이제 등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공천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보은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방탄에 나섰던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 충분히 방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율성을 갖죠. 그렇게 됐을 땐 김재섭 의원 얘기대로 그러면은 의원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다시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방탄의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기는 달라지죠. 예. 그러면은 사실 네. 솔직히 대통령 임기보다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더 길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자기는 재선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자 어쨌든 지금 갤럽 조사는 사실상 보수 표집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계속 해오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인데 결국 이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1%포인트 하락 그리고 다음 조사에서는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되는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